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선생이고요. 우리 같이 14번부터 이렇게 18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진다면 이 좌변을 fx라고 했을 때 그 fx를 이렇게 x-알파와 x-베타 그리고 x-감마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근으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때 알고 싶은 값은 요 값이죠. 그러면 요 fx에다가 양변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곱해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요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요. 그럼 너는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9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요만큼이 0으로 사라지고 4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던 요만큼은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8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너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 2021을 보시면요 x에다가 3 더한 녀석이고요. 이 9는 3을 제곱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7은요 3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3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를 y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죠? 이제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이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y제곱이라는 요 식으로 나누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 곱하기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나머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나누고 있는 식을 전개해 볼게요. 너는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는데 이때 보니까 우리 좌변의 이 3차식이 인수분해하면 얘를 포함하고 있더라. 즉 여기에 x-y를 곱한다면 요 식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몫은 x-y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2018에서 3을 뺀 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들어갑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그것의 제곱과 켤레 제곱을 더하면 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z제곱 하시면 a의 제곱 더하기 4abi가 되고 마이너스 4b 제곱이 된다. 그리고 켤레를 제곱을 해주시면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bi 그리고 마이너스 4b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0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허수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제곱과 a제곱 똑같고 너랑 똑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의 2배가 0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가 0인 거고요. a제곱은 4b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 식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b제곱은 4분의 1 a제곱이에요. 그럼 저 준 식은 6a 플러스 12 곱하기 4분의 1 a제곱이 되고 더하기 11입니다. 너는요 3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1이니까 이 참수의 꼭지점 찾아주면 되겠네요. 너는 3a제곱 플러스 2a 괄호밖에 11 괄호 안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 구해주면 꼭지점의 y좌표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실린더에 담긴 액체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높이 h, 밀도를 rho라고 하고요. 그때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럼 다시 실린더 A에 담긴 액체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실린더 B에 담긴 액체의 높이의 15배라고 합니다. 이때 실린더 A에 담긴 액체의 밀도라고 합니다. 이 밀도는 A의 밀도는 B에 담긴 액체의 밀도의 5분의 3배입니다. 이때 무게에 대한 압력과 B의 실린더 B에 담긴 액체 무게에 대한 압력을 각각 PA, PB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PA, PB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이걸 이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15배라는 걸 아니까 이때 높이를 각각 HA와 HB라고 하면 HB 곱하기 15를 했을 때 HA입니다. 밑에다 써볼게요. HA는요
15의 HB입니다. 라는 걸 알고 밀도라고 했으니까 밀도를 우리가 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로 A는요. 로 B 곱하기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같아집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다 한번 더 적어줄게요. 너는 5분의 3 로 B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B분의 PA인데요. PB라는 건 우리 아까 주어진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해당되는 로가 로 B고 곱하기 중력과 속도 G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HB가 됩니다. 그리고 너는요 로의 A, G, H의 A가 되겠습니다. 이때 G랑 G는 당연히 약분이 될 것이고 로 A, 로 B 요 비율이 지금 현재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너는 5분의 3 곱하기 요 H의 비율이 15입니다. 15를 곱해주시면 약분해서 3 나오니까 9가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n은 자연수고요. 그림과 같이 x제곱을 n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너의 식은 x-n의 제곱 더하기 3이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n,3이에요. 기억번 볼게요. f의 최소값은 3이다. 당연하죠. 니은번 볼게요. n이 3일 때 fx는 10이래. 라는 말은 y는 fx와 y는 10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때 높이가 3이니 10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것이고요. 요 상수함수 y는 10과의 교점 x좌표를 찾는다면 이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우리가 x좌표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는 대칭이죠. 너의 길이 똑같으니까 k라고 둘게요. 요 길이를 k라고 둘게요. 라면 우리는 요 지점은 n이라는 걸 알잖아, x가. 그럼 너는 n 플러스 k, 너는 n 마이너스 k라고 둘 수 있고, 그러면 그 두 교점의 x좌표 둘을 합쳐주시면 2n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니은번에 n이 3일 때 합은 2n이니까 6이다라는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번으로 갈게요. 요번에는 함수 fx가 있고요. 함수 fx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신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fx는 우리가 x-n의 제곱 더하기 3이었고요. 너는 x- 이렇게 쓸게요. 2분의 3n 플러스 2와 만나니 안 만나니 라는 거니까 좌변으로 이항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nx 그리고 마이너스 x까지 있고요. 더하기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n은 플러스 2분의 3n이 되고 3과 2가 만나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x로 바꿔주고 판별식을 바로 세워봅니다.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분의 3n 플러스 1이 됩니다. 너는요 정리해줄게요.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6n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 마이너스 4n 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때 n은 자연수죠. 자연수 값이라면 얘가 뭐 1, 2, 3 이렇게 커지기만 할 거니까 얘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항상 음수가 되고 얘도 항상 음수이죠. 따라서 전체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건 판별식이 결국 0보다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교점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디귿번도 맞는 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AB가 6인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체크를 해볼게요. 아, 너까지 거리가 6이구나. 체크를 하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AB 위에 점 C가 있는데 AC의 중점을 P1이라고 하고 얘 중점을 P2라고 하고 거리를 AB라고 한대요.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AP1과 P1C가 모두 같은데 그게 AA라고 합니다. 두 번째 CP2랑 예쁘게 그려볼게요.
CP2랑 P2, B가 같은데 그 길이가 B라고 합니다. 그 다음 P1을 중심으로 A 플러스 2분의 1 반지름을 갖는 반원을 그리고 P2를 중심으로 B 플러스 2분의 1 반지름을 갖는 반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요거겠네요. 첫 번째, 요 반지름이면서 요 반지름이면서 요 반지름을 갖는 게 A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P2에서 출발해서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이 모두 다 지금 현재로 B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원 보이시나요? 여기는 반지름 두 개가 만나서 사실은 여기 원주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90도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되셨죠? 이제 A,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 봅시다. 먼저 A 플러스 B의 값은 A가 2개, B가 2개 이렇게 모였을 때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너는 3이네요. 두 번째, A 플러스 2분의 1을 제곱하시고요. B 더하기 2분의 1도 제곱해 주세요. 그러면 그 빗변이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피타고라스고요. 그러면 좌변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 그리고 4분의 1 B제곱 더하기 B 그리고 4분의 1이 우변은 9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랑 B랑 더해서 3이니까 2양 해서 6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얘네들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을 또 뺍니다. 2분의 1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1이에요. 깔끔하게 써줄게요. 너는 2분의 11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합을 알고 제곱의 합을 알아요. 그러면 A, B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A 플러스 B를 제곱해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 너는 9가 될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2분의 11이니까 이항하면 2분의 18에서 2분의 11을 뺍니다. 너는 2분의 7이고요. 따라서 AB의 값은 2로 또 나눠주면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기니까 집중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있는데 그것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겁니다. 먼저 3차 방정식을 살펴보면 x 빼기 1이 인수인 걸로 보아 1 넣었을 때 얘가 0 되나봐요. 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2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K 조립제법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 넣으면 2 마이너스 3 그리고 1과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면 K 곱하면 K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어진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게 여기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 빈칸에 한번 넣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은 1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 찾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근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1과 알파,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이 제일 긴 경우도 있고 알파 또는 베타 중에 더 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알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빗변의 길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1인 경우입니다. 라는 얘기는 나머지 두 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하면 1의 제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우변에 여기 좌변에 있는 거 너 전개하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보시면 알파 베타가 너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너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 그것은 2분의 k가 됩니다. 그게 1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9 마이너스 k가 1이 되면서 k 값은 4분의 9 빼기 1 4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진대요. 확인해볼까? 너는요 판별식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의 제곱, 9의 제곱, 9 마이너스 8k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k가 4분의 5인 거죠. 너 4분의 5라면 요만큼이 10이 되겠네. 마이너스 10. 아, 그럼 너는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해를 갖지 못한다. 세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빗변의 길이가 알파라면 제일 큰 그 빗변, 제일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베타 제곱을 이항을 시켜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고 그것이 1이라는 말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식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2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2분의 3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1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가 2분의 3,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너희들끼리 더하고 빼서 실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알파는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너는 6으로 통분해주면 4 더하기 9니까 6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는 12분의 13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베타를 구해볼게요. 베타라는 건 여기서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인데 너는 12분의 6배를 주면 18 마이너스 12분의 13이니까 너는 12분의 5입니다.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를 모두 구했네요. 그렇지? 알파, 베타 모두 구했고 우리는 그 두 분의 곱이 2분의 k잖아요? 그럼 너희들을 곱해줍니다. 곱해주시면 12분의 13 곱하기 12분의 5 하신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k가 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계산이 틀렸나? 예,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너는 72분의 65가 됩니다. 그럼 이제 k 값도 구했네요. 72분의 65. 따라서 가나다를 다 구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식들 한번 찾아볼게요. 나에 해당하는 그 P는 아까 나에 해당하는 수 4분의 5였고요. Q는 72분의 65였고 이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였습니다. 그대로 대입해줄게요. 먼저 f3은요. 3, 3은 9, 2, 18 빼기 9가 되겠습니다. 얘는 9네요. 그렇기 때문에 9 곱하기 Q는 72분의 65 그리고 P분의 1을 곱해서 5분의 4 하면 될 것 같아요. 9, 8에 72 그리고 8, 4, 30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5랑 60으로 하면 13 따라서 2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와 q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너는 p 플러스 q에 p제곱 마이너스 pq 더하기 q제곱이고요. 그게 12의 x4제곱 더하기 24의 x3제곱 더하기 12의 x제곱 더하기 16입니다. 그런데 너가 4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양변 4로 나눠줄게요. p제곱 마이너스 pq 플러스 q제곱이란 다항식은 4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p 더하기 q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p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제곱이 16이라는 것도 알아요. 따라서 양변을 한번 빼주면 pq들만 남겠네요. 넣어 죽고 마이너스 3pq가 실제로 3x의 4제곱 더하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pq라는 다항식은요.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이 되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항식을 우리 이제부터 인수분해 해줄 건데 x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4니까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 이렇게 해줄게. 4차, 2차, 2차, 3차 2차는 1이고 상수항이 여기 1차가 0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럼 이렇게 조립제법 x는 1로 해줄게요. 내려오면서 1, 올라가면서 1, 3, 곱하면 3, 4, 4, 더해서 4 다시 곱해서 4고요.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3차식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인데 얘는 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너는 인수분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16이고 마이너스 16이니까 0 되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하시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게 너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pq라는 거죠. 마이너스 px 곱하기
qx가 이런 다항식이다. 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식을 2차식 두 개를 가지고 더해서 4가 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만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x라는 요 부분이 똑같아요. 요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더했을 때 상수만 남겠네. 그러니까 빼면 상수만 남는다는 게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더했을 때 상수만 남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px 같은 경우엔 또 2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리고 qx가 저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다 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P2 더하기 Q3이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P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요. 너의 정체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Q의 3은요.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너는 14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체 정답은 10입니다. 26번 x에 대한 다항식 4차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을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립제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봅시다. 4차, 3차, 2차, 1차, B 이렇게 상수가 있습니다. 너는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럼 1, 2 더하면 2 곱해서 4 더하면 4 곱하면 8이 되고요. 더하면 a 플러스 8 또 한 번 곱해줍니다. 2a 플러스 16이고 최종적인 나머지는 b 더하기 2a 더하기 16이고 너는 0이 되어야만 해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나눠줄게요. 이때 또 x-2로 나누면 1 곱해서 2 더해서 4 2, 4, 8 4, 8 더하면 12 곱해주면 24가 되고요. a 더하기 32라는 나머지가 나오는데 너의 정체가 0이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럼 얘를 이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b 마이너스 64 더하기 16이 0이 되기 때문에 b는 48이 된다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몫이 qx라고 했으니까 qx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q2를 대입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대입하면 q2는요 4 더하기 4, 2, 8 더하기 12가 되어서 24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이것들을 모두 더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4 더하기 48 하면은 72가 되고요. 빼기 32를 하시면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27번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저 2차 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어떠한 y좌표 꼴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테니까 a의 값이 2라는 거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제 저 좌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b-7의 제곱이라는 이것을 좌변으로 놓고 cx가 우변이라고 놓는다면 이 녀석 두 개 같아지는 그 지점은 우리가 교점을 한 개만 갖는다, 실근을 한 개만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써기 위해 2항 해볼게요. 제곱 더하기 2-c의 x 빼기 b-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는 0이고요. 너의 판별식은요 2-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b-7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너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너도 제곱이고 너도 제곱의 4배니까 둘 다 최소 0인 값들이에요. 라는 얘기는 실제로 0이라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C는 2가 될 것이고 B는 7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A, B, C 다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7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28번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건널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건널비는 6A의 제곱일 겁니다. 되셨죠? 여기에서 빨간 넓이를 2번 빼주세요. 라는 건 원넓이를 2번 빼니까 파이 B제곱을 2배에서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 넓이가 추가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이 옆면 넓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요 가로의 길이가 요 둘레예요. 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2파이 b라는 말이고, 요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기둥의 높이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넓이는 2파이 ab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너는 6a제곱은 그대로 있고 또 2파이로 묶어준다면 더하기 2파이에 ab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가 지금 216이란 말이니까 요만큼이 216이란 얘기니까 6의 세제곱이 216이죠. 따라서 a는 6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16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만큼은 8파이라는 거네. 그러면 8파이는 8은 ab 마이너스 b 제곱인데 현재 우리가 a가 6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6b라고 바꿀게요. 6b. 그러면 우리는 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8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답이 두 개니까 조건을 다시 읽어보면 a보다 2b가 더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는 안 되겠죠? 2b는 8이 되니까. 그러면 b가 2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 빼기 b를 하면 6 빼기 2는 4고요. 곱하기 15를 하면 전체 답은 6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식 px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만족되고요. 그때 pa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a는 양수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좌변에 있는 요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px 더하기 x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일단은 2차식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변을 보시면 여기 2차를 제곱해서 4차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4차식이 나오잖아요. 요 4차식을 잘 보니까 제곱하면 최고차항 계수, 제곱하면 최고차항 계수 4차항 계수가 1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인 너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2차 항의 개수가 아마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는 최고차 항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px를 이제부터 더하기 x를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렇게 넣고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변은 일단은 제곱이고요. 우변에 있는 요 9 얘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항을 해주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를 한번 해줍시다. px 더하기 x에서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너 좌변은요 px 더하기 x 플러스 3과 곱해줍니다.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변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a,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네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px가 역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2차식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2차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잘 조합해서 너랑 너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죠. 물론 전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요 우변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5라고 했는데 여기 좌변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px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둘 중에 하나가 요거 빼기 3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첫 번째 px 더하기 x 더하기 3이 너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리고 너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인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얘랑 6만큼만 차이 납니다. 위아래 뺄게요. 그러면 6이 되고 a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a제곱이 1이라는 것 따라서 a는 1만 됩니다. 왜냐면 아까 a는 양수였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px 더하기 x 더하기 3이 반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p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번에도 양변을 빼보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6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a제곱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네요. 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1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a가 1일 때 요 식을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px라는 게 여기 1 마이너스 x제곱이 요만큼이랑 같은 거잖아요. 요만큼. 그러면 결국 px는 어떤 값이 되냐면 px의 식은요, x 더하기 3을 2항을 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때 구하고자 하는 건 PA 값의 제곱이니까 P1 값을 구해줄게요. P1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3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30번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1차식 x 빼기 자연수네요. 그것을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4차식이잖아요.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px는 x-a가 일단 인수로 있으니까 나머지가 3차식이고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끝난다면 뭐 다항식이 2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개의 정수근을 더 찾아서 이렇게 x 빼기 정수근 그리고 나머지 2차식 이렇게 그 3차식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때의 그 2차식은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 정수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때 우리는 여기 x-a라는 요 인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0이 되겠지. 즉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고요. 그 다음 0이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90이었고 0, 그 다음 b입니다. 여기 0이죠. 그럼 얘를 x-a로 나눠봅니다. 내려오면서 1, a, 그 다음 a 곱해주면 a의 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90. 다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 a가 되고요. 내려오시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 a 그대로 써지고 곱해지면서 a의 4제곱 빼기 290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한 요 값이 지금 현재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는 요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네요. 따라서 너는 290 a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일 것이다. 이때 공통인수가 a제곱이 있네요. 묶어줍니다. a제곱으로 묶으면요. 너는 290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요 a도 우리가 자연수라는 걸 알지만 여기는 b도 자연수잖아요.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290 마이너스 a제곱도 양수예요.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됐지? 그 얘기는 290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 따라서 a제곱은 29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a의 값을 하나하나 좀 세볼게요. a는 뭐 1, 2 이런 자연수들이죠. 3, 4 가다가 뭐 15의 제곱은 225니까 가능합니다. 16의 제곱도 256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17의 제곱은 어때요? 얘는 289가 나와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289라는 건 얘랑 1차이니까 18은 보나마나 안 되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A가 가능한 게 현재 후보들이 17개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한 PX의 개수는 뭐 17개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X 빼기 A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이 3차식까지 구한 거예요. 그 3차식이 지금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보면 우리가 정수근을 하나를 찾아 주어야만 여기 있는 정수근을 하나 찾아 주어야만 우리가 요 2차식까지 구해서 그 2차식이 정수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수근 찾아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 가지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식 한번 써보자. 이거야 x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요 얘는 어떤 근을 갖냐면 일단 정수근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서 무조건 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라는 것들은 뭐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고 뭐 a제곱 마이너스 290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 a를 대입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 여기 a 세제곱이 하나, 둘, 또 뭐 세 개, 네 개가 나올 것 같아서 안 돼요. 뭐 전부 다 대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a면 주어진 식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a 세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290에 a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a니까 지금 뿔마 지워보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뿔마 너가 0이니까 우리가 찾던 그 두 번째 정수근이 마이너스 a더라 라는 거죠. 그렇지. 여기도 우리가 찾던 요 정수근이 마이너스 a인 겁니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살짝 지워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a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1 마이너스 a 너는 0 그리고 곱해주면 0 a제곱 마이너스 290 그리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90 a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옵니다. 라는 건 저 준 식이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그 식이 x 빼기 a, x 플러스 a와 x제곱 여기는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따라서 요 2차 식이 우리가 처음부터 찾고 있었던 정수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그 2차 식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너가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1차까지 한번 해줄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빼기 요 녀석의 제곱근 루트 290 마이너스 a제곱과 x 더하기 루트의 290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요렇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가능하다라는 말은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루트 요 숫자가 정수라는 말이고 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이 290 마이너스 a제곱이 현재 제곱수가 되면 요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제곱수가 아니라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290에서 a제곱을 뺐더니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빼줘야 됩니다. 라는 건 290이 어떤 두 개의 정수의 제곱의 합이라는 거죠.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튼 근데 이거를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다행인 건 a가 1부터 17까지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시죠. 1, 2, 3, 4, 5, 6, 7, 8 a가 9인 거, 10인 거,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7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확인하기를 17의 제곱이 289였죠. 그럼 17의 제곱이 289라는 건 너가 289가 되면서 여기 1의 제곱이 온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그 정수의 제곱이 제곱수가 1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289 너 17 해당됩니다. 그치? 그러면 너 1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일일이 좀 대입을 해보세요. 쭉 대입을 해보면 11과 13이 이렇게 11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시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시험 시간 좀 확보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좀 대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따라서 A가 1일 때, 11일 때, 13일 때, 17일 때 요 네 가지 경우는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인수분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 그러면 13가지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너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던 P예요. 되셨죠? 그 다음 우리는 찾아야 될 게 B에 B는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식이 290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너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4차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볼게요. 290에 t-t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축을 그려주고 너는 t축, 그러니까 사실은 a제곱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t절편 따져주면 0과 29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b라는 함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가 됩니다. 너가 b는 290 290t t제곱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때 그 최대값은 당연히 0이랑 290이랑 정중앙 여기에서 생길 거야. 이해되니? 요 말은 요 t가 145인 순간 최대값 t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값 b가 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a는 우리가 1, 2, 3, 4 이런 것들이었잖아. 그럼 a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 t축에 찍힐 수 있는 그 a제곱들 중에서 145에 가장 가까운 걸 따져보면 여기 바로 옆에 144가 있을 거고 너는 12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요 t 바로 145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는 조금 더 벌어져서 13의 제곱인 169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점들에서만 우리가 함수값들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145로부터 거리가 여기가 훨씬 짧잖아. 이제 여기 144가 그러면 최대값을 갖게 하는 a제곱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럼 그 t 144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마저 해서 계산해보자. 너는 a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a제곱이었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는데 실제로 a제곱이 14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그 최대의 b를 q라고 부르기를 했으니까 q는 144 곱하기 290 마이너스 144 즉 144 곱하기 146이 최대 b, q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다 했네요. p-1의 제곱분의 q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p는 아까 13개였죠? 12의 제곱이고요. q는 144 곱하기 146이 되어서 약분하시면 1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